자, 그 다음에 29번은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죠? 30번 넘어갑니다. 29번 풀 거예요. 자, 어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29번에 밑줄 어휘는 어휘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는 어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제를 바탕으로 그 주제하고 적절한 어휘가 쓰였느냐 쓰이지 않았느냐 글의 흐름을 따라가는 문제고, 사실 밑줄이 쳐져 있는 어휘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밑줄이 쳐져 있는 어휘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실 어휘 문제 몇 번이다? 31번하고 40번이 어휘 문제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가 뭔지 잡아서 그 주제랑 적절한 어휘가 쓰였는지를 보는 건데, 그러면 주제를 잡아야 어휘랑 비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출제자의 한계는 뭐냐면 전반부에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조금 가볍게 읽으셔도 돼요. 후반부에 정답이 나올 거고, 후반부에서 명확한 반의어가 존재하는 표현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딱 봤을 때 external은 외부적인이니까 내부적인이라는 반대말이 존재하죠. 근데 약간 초반부란 말이에요. personality의 반대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4번. circumstance, 반대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얘는요. 만약에 뜻을 알고 있다면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쉽게 만들다, 어렵게 만들다라는 반대말이 딱 나오죠. 얘가 답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확률이. 자,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종종 이거 알죠? 과대평가하다. 내부적인 원인들을 과대평가한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바람직한 행동의 내부적인 원인들을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한대요. 외부적인 원인들을 과소평가한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있어. 타인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부적 원인은 과대평가하고 외부적인 원인들은 과소평가한대요. 저건 내부적 원인 때문에 일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내부적 원인들,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의 내부적 원인은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외부적 원인들은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 탓을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되죠? 이거는 어떤 논리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과 타인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나한테 적용할 때는 내부적인 원인들은 별로 없어. 과소평가하고 외부적인 원인들을 과대평가한다는 얘기죠. 환경 탓을 한다는 겁니다. 남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요. 쟤는 원래 못된 놈이야. 못돼 처먹었어 그냥. 그래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부적 요인이 뭐가 있어. 쟤는 그냥 성향이 별로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매핑이라고 하죠. 매핑. 시험 볼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유명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좀 이렇게 독해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여기 매핑을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막 이렇게 예쁘게 매핑하고 애들이 와 이해가 잘 돼 막 이러고 막.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쓸모없는 짓이야. 시험 때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머릿속에 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습할 때는 하되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 매핑하는 과정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 본다.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guard against, 뭐에 대항해서 지켜야 된대. 뭔 뜻이야 이거? 뭐에 대항해서 지켜야 되니까 그걸 피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느낌이죠. 외우는 표현이 아닙니다. 뭔가 이걸 피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오류를 피해야 된대. 왜냐하면 이 오류가 왜곡시키거든요. 우리의 인식을, 우리 스스로하고 딴 사람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단 말이야. 괜찮죠? 말. 자, 넘어갑니다. 우리는 촉진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뭐 하라고? 쳐다보라고. 찾아보라고. 외부적인 요인들이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외부적인 요인을 찾아보라고. 근데 그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거냐면 네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뭐? 외부적인 요인들이요. 선행사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어. 또 누가 빵을 훔쳤대, 편의점에서. 그럼 이 새끼 나쁜 놈이야. 그냥 도벽이 있는 그냥 쓰레기. 이게 아니고 제가 혹시 진짜 피치 못할 사정 있지 않았을까? 라는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 대신에 대대하라고 추정하고 가정해요. 원치 않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추정하는 것 대신에 네 스스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요소가 이 행동을 초래했을까? 걔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외부적 요인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지금. 그 다음에 너는 물어볼 수 있어. 반대 질문에. 컨버스가 반대죠. 반대 질문을 물어볼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과소평가하는 걸 피해. 내부적인 영향. 너만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미치는 내부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다. 말이 어렵습니다.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뭔 소리야, 이거? 네가 안 좋은 행동을 했어. 거기서 자꾸 우리는 어떤 걸 하려고 해? 내부적인 요인들을 과소평가하고 외부 탓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걸 피하라는 얘기는 내부적인 요인을 좀 과대평가해보란 얘기야. 내가 뭔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외부적인 요인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뭐 하는 거 대신에 설명하는 겁니다. 미스 디드는 미스테이크랑 똑같죠? 자, 잘못된 행동을 설명한답니다. 뭐로써? 유발된 거야. 뭐에 의해서 유발되냐면 환경에 의해서 유발됐다라고 설명하는 것 대신에 근데 그 환경 어떤 거?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외부 탓이야. 환경 탓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어떤 요소가 이렇게 괄호치고 That is my responsibility. 얘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요소,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근데 그 요소는 어떤 거냐면, 내 책임이 있는 어떤 요소가 동사, 얘가 주어. 내가 한 행동에 영향을 미쳤느냐, 내부적인 요인을 찾아보란 얘기죠. 외부적인 요소들을 찾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를 찾는 것은,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나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인 요소를 찾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뭔가 잘못했어. 외부적 요소를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어. 내면적인 요소를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의 경향, 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경향을 줄여주겠죠. 당연히. 그지? 그 이 단어 틀린 거예요. 제한한다, 줄인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reduce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고3 수능에서 한 중급 정도에 해당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리가 복잡하잖아요. 자꾸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걸 과대평가하고 이걸 과소평가해야 돼 라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 매핑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논리 훈련이 좀 되는 지문입니다. 넘어갈게요. 30번 생략하고 31번으로 왔습니다. 31에서 34번은 빈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빈칸이 진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애들이 빈칸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옛날엔 빈칸 완성 문제가 8문제가 나왔어. 한 7, 8년 전에. 근데 요새 4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지? 4문제가 나와도 어려워. 자,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1은 11이고 2는 22고 3은 33인데 쭉쭉쭉쭉 내려와서 11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빈칸 추론하고 빈칸 완성하는 논리로는요. 여기를 121이라고 쓰면 안 된다니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쓰셔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빈칸 추론을.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121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푸는 방법은 모르는 거야.
이런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여기를 추론해내는 탐정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명탐정 코난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빈칸 완성 문제는 그렇게 풀려고 낸 문제가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한 거라고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그냥 답을 찾아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빈칸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주제랑 연관이 돼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주제랑 연관되어 있다. (2번) 지문 속 단서를 찾아야 돼요. 뭔 소리냐면 재진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소리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문장이 저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본인은 허기가 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 번째 나는 공복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저는 지금 위가 비어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재진술 구조를 파악해서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는 표현이 똑같이 어딘가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무슨 말 하냐면 과학은 의존한대요. 비과학에 의존한대. 과학은 필요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즈가 필요하대요. 뭔가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필요해야 돼. 또는 to use an older, better expression, 더 오래되고 더 나은 표현을 쓰자면 rhetoric, 수사학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 수사학은 능력인데 it does not have, 과학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래요. 이때 it은 과학을 받는 말이에요. 그리고 cannot get from itself, 그 스스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게 수사학이랍니다. 좀 어렵죠, 그제? 여기 첫 문장 말고 이 두 번째 문장 해석이 좀 안 될 거예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네가 이 문장을 못 읽잖아? 그럼 똑같은 소리를 다음 문장에서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또 할 거고. 재진술 구조라는 걸 믿고 해석이 안 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다음 문장 보세요. The dependence of science on rhetoric exposes. 자, 이렇게 끊어주면 의존입니다. 과학이 수사하게 하는 그 의존은 exposes, 노출시키는데 그것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필요를 노출시킨답니다. 뭐에 대한 필요냐면 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필요를 노출시킨대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느낌은 얻을 수 있나요? 선생님 저는 못 얻겠는데요. 그러면 이 문장 읽으면 된다. 자, 이 다음 문장 잘 보세요. 문학과 사회과학은, 얘들아, 문학과 사회과학이 밑줄 그어봐. 문학과 사회과학이 뭐야? 비과학이죠. 보통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앞에 생략된 말이 뭐야? Natural Science야.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이에요. Natural이란 말을 빼고 그냥 Science라고 하는 겁니다. Natural Science의 상대 개념은 Social Science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Social Science가 아니야. 이건 인간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비과학인 거예요. 문학과 이런 사회과학 같은 비과학은 뭐 해야 되냐면 should not be afraid of science. 과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뭐라고 했어? 과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 그리고 자, 여기 해석되나 봐봐. 뭐 해서 안 돼? Quite so much in all of it. 경외심 알아요? 과학에 대한 경외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경외심을 갖고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비슷한 말입니다. 과학한테 겁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적으세요. 대인은 뭘 받는 거예요? 비과학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온 거죠. 그 문학과 사회과학은 빈칸해야 돼요. 이 개념을요. 근데 이 개념 어떤 개념이야? 모든 진실된 지식은 과학적이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모든 진실된 지식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개념을 빈칸해야 돼.
자,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봐봐. 비과학이 과학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다음 문장 뭐예요? 비과학은요, 과학이 뭐라고 했어? 모든 지식은 과학적이다. 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비과학이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비과학이 모든 지식은 과학적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죠. 뭉개고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 여긴 부정적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비과학은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비공식적인 이게 뭐야? 주권이야. 과학의 주권이야. 대학에서의 과학의 주권. 비공식적인 대학에서의 과학의 주권한테 질문을 던져야 된다. 만약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너는 이 문장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알겠어? 그럼 여기 무슨 단어 들어가면 돼? 그냥 비과학이 과학에 쫄면 안 된다? 모든 지식은 과학적인이라는 개념을 비과학은 좀 깨트리고 좀 이렇게 그것을 뭉개야 된다. 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reject. 거절하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한 문제 더. 32번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이제. 자, 빈칸은 어디 있냐면, 빈칸 맨 뒤에 있습니다. 얘들아, 빈칸이 여기 앞문장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뒤에 있는 게 더 어려워요. 빈칸이 맨 첫 문장 있잖아? 그럼 내가 빈칸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첫 문장 읽으면서 바로 타겟팅이 된단 말이야. 타겟팅. 내가 이거 찾으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뒷부분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뒷부분까지 갈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만큼을 읽으면서 주제만 잡으면 돼. 아무것도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띄워놓고 이 글의 큰 뜻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채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문장이에요. 말해줬대, 데디아라고. The last thing which a dweller in the deep sea, 깊은 바다에 사는 거주민들이에요. 거주민들이 would be likely to discover,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것은요. 얘가 주어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주어 프라임, 동사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 문장 해석돼 안 돼? 자, 다시 봐봐. 깊은 바다에 사는 거주민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물이다. 이해 안 돼요? 뭔 소린지. 그 다음 문장. 그는 알게 될 거야. 그 물의 존재를. 단지 뭐 한다면 어떤 사고가 그를 표면으로 데려가서 그를 공기랑 접촉을 시켜주고 소개를 시켜줘야 아, 내가 한동안 평생 동안 이렇게 활동했던 공간이 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해볼게요. 사람은 has been only vaguely conscious of. 아주 희미하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존재를요. 문하의 존재. 엔데 세무치고. 그리고 has owed this even consciousness to contrast. 자, 이거 잘해야 되는데 O가 나오고 A가 나오고 to B가 나왔죠. 이거 외워야 돼요. O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to B가 나오죠. A를 B에 빚지다. 다시 말하면 A는 뭐 때문이다? B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해석 시작. 어떤 사람은요, 희미하게 알아왔답니다. 문화의 존재를.
그리고 이것을 뭐에 빚지고 있냐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를 아는 이런 인식을 어디에 빚지고 있냐면 대조에 빚지고 있대요. 뭐하고의 대조에? 관습. 그만의 사회의 관습과 그리고 다른 사회의 관습들의 대조에 빚지고 있답니다. 어렵죠, 해석이. 여기서 무슨 소리 했죠? 물속에만 있으면 물을 몰라. 그럼 우리는 문화를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다른 문화하고 대조를 해서 알 수 있는 거야. 한국 문화가 뭔지 알려면 한국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만 있으면 몰라요. 다른 문화랑 대조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물속에만 있으면 물을 모른다. 공기라는 걸 접촉해야 물이라는 존재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얼레벌레 하다가 또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It is no accident. 우연이 아니래요. 현대 과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유럽 문화에 대한 현대 과학자들의 이해가 has been derived. 나왔대. 얘들아, 이거 알아? be derived. 나왔대. 어디에서 끌어내어져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study of non-European cultures. 비유럽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로부터 나왔대요.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알려면 내가 속한 그것 안에서는 알 수 없고 남의 것이랑 대조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제?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빈칸 문장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빈칸 문장으로 오기 전에 뭘 잡아야 돼? 이 글의 큰 뜻을 잡아야 돼. 중심 생각이 뭐야? 내 문화나 내가 속한 어떤 것을 알려면 그 외부의 것이랑 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사람들인데 알아. No culture. 문화를 몰라. 뭐 외에는. 그들만의 문화 외에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 문화밖에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어? 자기 문화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걸 보지 않아도 주관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걸 보지 않고 주관식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강력한 정답이 됩니다. 대부분 이게 안 돼요. 빈칸 풀면 이 선택지 없이 주관식으로 내가 여기 말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정답이 나온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나와, 여기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와, 그 정도 값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내가 주관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문화를 모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4번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33번.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빈칸 여기에요. 처음부터 빈칸 완성은 어느 부분을 띄엄띄엄 읽거나 스캔해서 특정 표현을 찾아서 읽는 리딩 스킬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봐봐. 빈칸이 만약에 첫 줄에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타겟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찾는지 우리가 감이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서 한 요 정도 읽으면은 그냥 주제가 나오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빈칸이 여기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띄엄띄엄 읽어 내려오면서 주제를 잡고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럼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주제 잡아볼게요. 첫 문장이에요. 설문조사가 취해졌는데 스위tzerland에서 93년도에요. 모든 거주민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지 아닌지, 그들이 기꺼이 허락을 할 건지. 건설인데 핵폐기물 저장소의 건설입니다. 그들의 공동체 땅 위에다가. 핵폐기물 저장소 세울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했답니다. 그 저장소가 건설되는 것에 그들의 공동체에. 응?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44.9%가 이 사이팅, 부지 선정에 반대했대요. 그리하여 이 장소를 선정하는 결정은 폭넓게 받아들여진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 대디아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저장소가
주로 보여지는데 아주 무거운 부담으로 보여준대요. 거주민들, 그 지역민의 거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들의 우호적인 반응은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얘들아 이거 알아? be attributed to 하면, 잘 보세요. attribute A to B.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알아?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잘해야 돼.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걸 외워야 돼요. 바로 A는 B 때문이다. 결국은 이거 우리 아까 배운 뭐랑 비슷해요? O, A to B랑 똑같은 거죠? A는 B 때문이다. 그지? 자, 다시 일로 와서. 그들의 우호적인 반응은 뭐 때문이냐면 몇 가지 요소 때문이에요. 국가적인 자긍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어떤 품위, 예절 같은 거.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이었다. 근데 다음번 단계에서는요. 금전적인 보상의 수준이 다양화되었답니다. 아, 돈을 준다고 했대요. To this end.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얘들아, end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응답자들은요. 요청을 받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요청받았어. 얘들아, as to에 동그라미 치고 about이라고 표시해봐. 그들이 기꺼이 찬성할 건지 핵 폐기물 저장소 건설에. 근데 이번에는요. 그러나 그 수용의 수준이 24.6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끝이야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 자긍심, 어떤 품위, 예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세우라고 했는데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 수용률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빈칸 채우면 됩니다. 그 결과는 대디아를 보여주는데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1번입니까? 보상이 줄인데요. 수행의 질을. 보상을 해줬더니 수행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수행이랑 별로 상관이 없죠. 2번. 외부적인 동기나 유인책. 외부적인 동기나 유인책이 얘를 몰라요. crowd out. intrinsic motivation. 내부적인 동기를 이렇게 해버린대요. 외부적인 유인책이 내부적 동기를 이렇게 해버린대. 크라우드가 군중이라는 뜻이고 아웃은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뭔가 부정적 느낌이죠.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이죠. 그지? 몰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느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설정했더니 내부적 동기가 없어진 거니까 2번이 답인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요. 34번. 빈칸 어디? 또 후반부. 우린 뭐 한다? 주제 찾고 일로 오면 맞출 수 있다. 입니다. 자. 얘는 계속 이렇게 읽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 킬러 문항이거든. 이 포지션 자체가 34번이면요. 여기 킬러 문항을 배치한다고. 오답률이 60%가 넘어가는 문제가 여기 배치가 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믿곤 했대요. 대디아라고. 시각적인 자료. 우리 눈으로부터 오는 시각적 자료가 처리된대. 위쪽으로. 뭘 통해서? 시각 피지를 통해서. 밑에 각주 달려있더라고요. 시각 피지. 어디 안으로? 더 높은 뇌의 지역 안으로. 근데 그 지역 어떤 지역이냐면 책임이 있대. 생각과 창조성에. 첫 문장부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야 돼. 시각, 눈으로부터 오는 시각 자료가 처리가 되는데 위로 처리가 되고 이게 시각 피지를 통해서 더 고급, 뇌 고급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역은 사고랑 창조성에 책임 있는 영역이다. 뭐 그런 거 보다. 넘어가세요, 그냥.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증거인데
뇌 연구로부터 오는 증거는 발견했답니다. 뭔가 매우 다른 걸 발견했어요. 자, 여기 잘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다? 몇 천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어떤 거냐면 정보를 전달한대. 더 높은 뇌의 영역으로부터의 정보를 다시 back into the visual cortex, 시각 피질 쪽으로 다시 전달한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림 그려가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약간 멘탈 무너진다고요. 이런 말이 나오면 생소하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이런 문장을 잡아야 돼. 이걸 꽉 잡아야 돼. 이걸 못 잡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문장을 한 문장, 두 문장이라도 잡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 믿어야 돼, 그거를. 자, 요 문장 있습니다. Less than half of the connections. 자, 연결 중에 절반 미만이야. 연결 중에 절반 미만인데 어떤 연결이냐면 entering the visual cortex. 시각 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시각 피질 쪽으로 들어오는 연결 중에 절반 미만이 어디서 오냐면 눈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면 다른 신경들은 어디서 오냐면 뇌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오는 거는 50% 미만이래. 그럼 뇌로부터 오는 게 50% 이상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무슨 정보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면 눈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뇌로부터 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여기 후반부에 빈칸이 나오거든요. 빈칸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놀라운 주장을 했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없대. 뭐라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대. 뭐하고 뭐 사이에? 깨어있는 거랑 자는 거랑 차이가 없대. 뭐 때문이야? 그 둘 다의 상태에서 빈칸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랑 자는 거랑 차이가 없대. 왜? 그 둘 다의 상태에서 빈칸한데. 그 다음 문제 이거 봐. 이 사람은 대대라고 추정했어.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기초를 두고 있는데 단지 20%의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 외부에서 오는 정보에는 20%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리고 80%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채운대. 이때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정신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신. 다시 한번 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해봅시다. 이건 재진술 구조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완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는 거랑 깨어있는 게 차이가 없대. 앞에서 뭐라 했냐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50% 미만이고 뇌에서 나가는 정보가 50% 이상이래.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의 인식은 20%가 외부에서 오는 정보고 80%는 뇌가 그걸 채운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굳이 그대로 카메라처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뇌에서 80%를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가 나의 뇌가 80%를 관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나 뜨고 있나 뇌가 80%를 관장하기 때문에 보는 것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나요? 자, 채워볼게요. 방금 얘기한 걸로. 깨어있나 자고 있나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보는 정보는 뇌가 관장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눈을 뜨고 있나 감고 있나 작동하기 때문에. 오케이. 굉장히 생소한 얘기입니다. 자, 채워볼게요. 1번부터 채워봐. 고통은 전달된대. 더 가볍고 미묘한 방식으로. 자, 해석 따라오세요. 고통은 전달된다. 더 가볍고 미묘한 방식으로. 내가 이거 방식이라고 했죠? S 붙이면 뜻 뭐예요? 예절. 전혀 상관없는 소리. 2번. 우리의 뇌는 능동적으로 건설한데 세상의 관점을. 우리가 보는 정보는 80% 이상 뇌에 의해서 완성된다? 우리 뇌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보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건설한다? 괜찮은데요, 이거? 3번. 더 많은 정보, 더 많이 활성화된대요, 우리 뇌가. 정보가 많아지면 뇌가 더 활성화된대. 아니고.
우리의 감각은 계속 반응한대. 자극에.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우리 감각이 계속 반응한대.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잖아. 창조적인 생각은 요구한대.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들의 편견에 도전하도록. 헛소리죠. 그지? 자, 뭐다? 눈을 감고 있나 뜨고 있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뭐다? 시각적인 정보를 뇌에서 80% 이상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 버리면 안 돼, 얘들아. 이 문제 계속 도전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틀려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는 학생들은 좀 남아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집 가서 좀 본 다음에 찍어서 보내도 되고 1일 1지문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 좀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검사 좀 맡으시고요.